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놀이지도 10강 2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교시에서는 언어 놀이 영역에서 이제 성찬 소원 트리 해보았죠. 연기 작전표와 자기 평가서를 보았습니다. 이번 2교시에서는 이제 동국 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기 작전표와 자기 평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계획안, 그다음에 평가서를 가감 없이 그냥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제출한 활동 계획안을 이제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좀 더 보완하고 또 수정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하고 본인의 계획안이 출력이 돼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획안을 출력한 거를 옆에 놓고 이렇게 메모하고 체크하면서 또 수정하고 보완하면 더 좋은 계획안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동화를 가지고 유아들과 함께 할 동국놀이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기 작전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연기 작전표에 이 표는 파일로 올려드렸고요. 여러분은 이 파일을 그대로 올려놓고 이 밑에다가 이 파일 밑에 부분에 여러분이 작성한 계획안 그거를 이제 밑에다 이렇게 붙여 넣어서 2장, 3장이 되도록 만드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평가서는 2차 직무 능력 평가로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기말고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기 시험은 따로 없고 이제 2차 직무 평가로 제가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6월 16일이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가 미뤄져서 23일이 될 것 같은데 관계없고요. 15주차 전인 14주차 때 이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일로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대로 고칠 거 없이 두시고 여러분의 학번 이름 쓰시면 돼요. 이 수행 준거는 수행 준거가 네 가지가 영역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2번 영역, 3번, 4번 영역 중에서 그 중에 1-16 1부터 한 6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1, 3번과 2-5, 6번, 3-3, 4번 5번까지 그 다음에 4-1, 2, 3, 4 이 부분을 계획안과 모의 수업 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준거에 의해서 이 준거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니 이제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서 제시하였는지를 볼 것이고요. 또 놀잇감 제가 잘 제작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놀잇감을 소품이죠. 이 놀이의 놀잇감 소품을 잘 제시를 하였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라든가 그 다음에 영역에 대한 그 연령 잘 정했는지 제가 영역만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의 활동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고 그 활동이 어느 주제에 맞는지 또 주간 활동이라든가 또 여러분의 발달 그 놀이를 대상으로 하는 발달에 맞는 연령을 제시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것이고요. 그 채점 준거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9가지예요. 이 9가지가 다 파악이 잘 됐으면 5점 배점. 배점이 5점이지만 100점 만점이라 하면 이제 100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이제 준거로 하여서 채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면 이제 김아무개 본인의 이름을 쓰면 되겠죠. 김아무개의 개미와 배짱이의 꽁꽁 겨울나기. 이 꽁꽁 겨울나기를 나름 붙였어요. 예쁘죠? 재밌죠? 머릿속 개간이라고 했고 이 첫 번째 이 머리 부분 이 부분을 빼고 여기 있는 표를 이제 클릭해서 뭐 복사하기 아니 복사하기죠. 복사하기 한 다음에 여 위에 있는 역할 연기 대본 작전표라고 그랬죠. 작전표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아마 여러분이 작성한 이 머릿속 개간이 쭉 따라 붙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본인의 그러니까 놀잇감을 가지고 사진 찍은 거를 여기다가 첨부해야 되고요. 발표일, 만 메시지
이 개미와 배짱이의 꽁꽁 겨울나기의 놀이 활동, 동국 활동이잖아요. 예, 동국 여기 있네요. 활동량. 동국 활동을 몇 세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 주제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저 겨울 꽁꽁 겨울나기니까 겨울이 왔어요. 뭐 겨울이에요. 다 좋아요. 겨울이라는 생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 되겠죠. 자, 저기 활동 목표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니까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가져왔고, 예술 경험에서도 가져왔고, 사회관계에서도 가져왔는데 잘 가져왔어요. 보면 지금 개미와 배짱이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지금 동국을 할 거니까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이야기까지는 잘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요. 이 학생은.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어질 최종 하위 요소인 목표가 빠졌거든요. 목표를 본인 정해야 돼. 그래서 동요, 동시, 동화 중에서 동화를 들을 거잖아요. 그러면 동화를 듣고 뭐 자기의 생각을 뭐 이야기해 본다. 뭐 한다든가 이런 마지막에 자기 이 활동의 목표를 적어줘야죠. 목표가 없어요 지금. 영역만 갖고 왔어요. 이 영역은 이제 얘가 만 5세를 할 것이다. 그러면 누리 과정에서 가져오면 돼요. 영역. 그다음에 2세, 1세, 0세 아가들한테 할 것이다. 그러면은 표준 보육 과정을 표준 보육 과정에서의 그 보육 과정을 가져오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술 경험 영역에서도 가져왔어요. 예술 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통합적으로 신체 표현하기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으로 뭐 개미가 되어본다, 배짱이가 되어본다, 주인공이 되어서 뭐 표현해본다, 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합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좋은 계획안이 아니에요. 사회관계에서 도 가져왔네요. 사회관계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여기에 사회관계 영역에서 하위 내용이 아마 몇 개가 중고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3개, 4개 있으면 그중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를 가져왔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까지는 가져왔거든요. 단계별로. 그럼 최종적으로 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본인이 적어야 돼요. 안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활동 목표를 제대로 영역만 가져왔지 주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한다는 얘기가 빠졌어요.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한 2%, 20% 정도 부족하네요. 놀잇감을 볼까요? 동화의 개미와 배짱이의 꽁꽁 겨울나기라는 그 동화책을 가져왔네요. 동화책에서 이제 동화책을 준비할 것이고 보통 동극 활동으로 진행할 거면 이미 다른 영역, 언어 영역이라든가 읽기 영역이라든가 이야기 나누기라든가 이 개미와 벗장이 꽁꽁 겨울나기라는 동화를 한번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달해 주거나 충분히 이 이야기를 소화하고 있는 다음에 활동이 동국 활동이에요. 바로 동국 활동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두고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거의 월, 화, 수 정도까지는 이제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역할 머리띠라든가 동국에 필요한 소품들을 막 준비해요. 애들하고 같이. 준비하다가 그 다음 주에 하든지 아니면 이제 준비가 잘 됐다 그러면 뭐 금요일 날 정도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주에 또 여기 놀잇감을 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에 역할도 바꿔보고 내용도 조금 개화한다 그래나요? 예, 바꿔서도 해보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준비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건 잘 작성을 했어요. 그럼 다시 이제 다음으로 가서 놀잇감 제작 방법 보니까 여기 있는 놀잇감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놀잇감 제작 방법, 여기 놀잇감 제작 방법은 제가 표에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칸을 6칸인가 나눠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마 클릭하면 나오겠네요. 이런 놀잇감이라든가 이런 놀잇감 이렇게 아마 2개가 더 있는데 이전에 제가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면 펠트지로 개미와 배짱이 역할의 머리띠를 만들고요. 신문지와 천으로 개미가 드는 씨앗을 만든다. 그 다음에 펠트지로 배짱이가 연주하는 기타를 만든다. 개미집 같은 걸 만든다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하드보드지에 애벌레와 진딧물,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개미 먹잇감이네요. 그 다음에 펠트지로 진딧물이 먹는 플립을 만든다. 진딧물도 모아야 되죠, 개미가. 또 진딧물 살아야 되니까. 그런가 보네요. 네.
그다음에 펠트지로 배짱이가 먹는 열매. 주로 이제 펠트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펠트지 같은 거를 이용하면 여러 번 그 며칠 아니면은 이걸 다 활동을 한 다음에 뭐 어느 영역에다가 바구니에다 다 넣어줘서 여러 다른 아이들이 뭐 서너 명들이 모여서 역할을 정해갖고 여러 번 이렇게 그 주제 활동 겨울에 대한 주제 활동을 할 때까지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잘한 거예요. 자, 이제 도입 수업 들어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한 세 가지나 네 가지로 나눠서 단계별로 적어달라고 했어요. 여기는 지금 한 몫에 적어버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들려준 개미와 배짱이의 꽁꽁 겨울나기 동화 기억하나요? 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활동은 이제 동화 소개하기. 동화 소개하기 한 다음에 티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돌려준 동화를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이 그린 그림도 보아주고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장의 그림을 본 후 개미는 겨울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나요? 그럼 이제 동화를 소개 간단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동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소개 잠깐 하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것들 벌레를 잡았고 뭐 버섯 농사도 지었고 진딧물도 키웠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아야지 자기네들이 애벌레를 잡아요 뭐 버섯 농사를 짓고 있군요 뭐 이런 대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 이 그림의 내용을 아니 이 동화책의 내용을 알아야지 되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동안 배짱이는 무엇을 했나요? 그래서 이제 역할을 뭐 소개한다든가 역할을 이야기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서 번호를 먹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좀 굉장히 짧게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은 질문과 아니면 유아들의 더 많은 생각들을 여기다가 적어 놔야 돼요. 그 지금 A4 용지 반도 안 되게 지금 적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수업이 이렇게 활발하고 역동적이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게 유아들은 본 만큼 들은 만큼 하게 되죠.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는 놀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자 배짱이가 어떤 일이 생겼나요? 뭐 개미들은 배짱이를 어떻게 도와줬나요? 도움을 받은 배짱이는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커다란 제목을 붙여서 2번, 3번, 4번 무슨 하기, 뭐뭐 하기, 배짱이 역할 알아보기, 뭐 개미 역할 알아보기, 뭐 알아보기 해가지고 티시 해서 이 활동을 한 3개나 4개 정도의 활동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도입 부분군요. 도입. 전개 부분에도 나오겠네요. 전개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입 부분에는 이렇게 도입한 다음에 전개 부분에 그렇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꽁꽁 겨울나기 동굴을 구성해볼까? 이제 구성해보네요. 역할. 그러면 역할 정하기 해서 누가 할래요? 뭐 할래요? 어쩌고 뭐 개미 역할 정하기. 배짱이 역할 정해보기. 뭐 그다음에 바꿔서 해보기. 뭐 이렇게 수업 내용 전개가 되겠어요. 여기 부분이 너무 짧긴 하네요. 전개에 비해서. 조금 도입을 좀 간단하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전개에다 넣어가지고 1활동, 2활동, 3활동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예요. 수업 평가죠. 친구들 이제 여기 만약에 6번째 활동이라면 6 해놓고 뭐 수업 평가하기 아니면은 동극 회상하기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동극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았나요? 뭐 진짜 책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동극을 하면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뭐 저도 배짱이를 해보고 싶은데 못했어요. 뭐 이런 것만 나는 배짱이처럼 뭐 기타를 쳐보고 싶어요. 뭐 저도 기타를 한번 뭐 배워보고 뭐 어쩌고 뭐 노래도 한번 잘 부르고 싶어요. 뭐 개미처럼 힘이 세보고 싶어요.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마무리 부분에는 이 개미와 배짱이의 겨울나기에 대한 내용이 다 인지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이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목표, 처음에 내가 정했던 그 사회관계 영역이나 언어라든가, 그다음에 예술 경험 영역들이 다 여기에 다 포함되었는지를 평가해보고 그것들이 다 들어갔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경험 영역 같은 경우는 노래 같은 거는 예술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막 배짱이가 막 노래 부를 때 기타 띵까띵까 막 이렇게 해보고 즐거워했는지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언어 영역에서 의사소통이니까 동국 활동을, 동국의 내용을 완전하게 잘 이해했는지도 평가해 볼 수 있고요. 또 사회관계 영역.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미처럼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배짱이처럼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해서 그 친구 관계라든가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마무리 부분에 목표됐던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됐는지도 확인해보는 과정이 마무리 수업 정리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요. 이제 연계 확장을 해서 이 수업을 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개미와 배짱이 그 겨울나기 수업을 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확장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수업을 하나 해요. 동국이라든가 이 수업을 하면 이 수업 언어 영역이었지만 다른 영역 뭐 수라든가 조작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신체 예술 뭐 물놀이 뭐 바깥놀이 뭐 뭐든지 좋아요. 요리 활동, 과학 활동 이런 활동으로 다 연계가 되도록 구상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근데 제가 대면 수업을 하면은 이렇게 계획안 하나하나 가지고 다 지도를 개별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전에 제출된 이게 과제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본인한테 적용하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연계 확장 활동을 해서 첫 번째 쌓기 영역으로 갔어요. 어떻게 갔나 볼까요? 겨울에 살집을 지어봐요. 맞아요. 예, 연계됐죠. 겨울이라는 주제 활동에서 겨울에 살집을 지어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블록을 가지고 싹트기형에서 자신이 개미와 배짱이의 꽁꽁 겨울나기에 개미나 배짱이라고 생각하고 겨울에 살 수 있는 튼튼한 집 블록을 쌓아본다. 자, 이 학생은 이렇게 제가 반을 나눠드렸거든요. 여기 준비물은 뭐고 활동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재료와 이렇게 활동을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는데 재료는 블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에 이 학생 이 놀이가 만 5세를 대상이라면 블록만 가지면 안 되고 블록하고 이제 개미 모형이라든가 배짱이 모형 그다음에 지금 위에서 활동했던 뭐 애벌레 뭐 있었죠? 진딧물 있었죠? 나뭇잎 이런 것들이 다 쌓기 영역의 재료가 돼야 돼요. 그냥 쌓기 영역 하면 블록이면 끝 이거 아니에요. 블록이면 끝은 정말 0세 1세? 0세 1세도 블록에 그림을 붙여주고 소품도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재료, 여기 칸 나눠서 블록, 그 다음에 뭐 배짱이 그림, 뭐 모형 아니면 개미 모형, 애벌레, 뭐 나뭇잎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칸 나눠서 1, 뭐 개미와 배짱이의 뭐 동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2, 그다음에 역할을 여기 보면 튼튼한 집이죠. 집 지을 블록을 뭐 가져온다. 내지는 뭐 큰 블록, 작은 블록 구상해 본다. 3, 뭐 지어 본다. 4, 개미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 본다. 3, 뭐 배짱이가 되어서 어떻게 해본다. 5, 이렇게 가지고 잘 마무리 정리한다. 까지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게 활동 내용이 되어야 돼. 이렇게 묻혀버리면 안 돼요. 자, 미술 영역으로 갔네요. 개미와 배짱이의 세밀화 그리기. 오, 괜찮네. 세밀화 그리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로잉 해봤잖아요. 하루에 안 되거든요. 잘. 그러면 한 3, 4일 다음 주, 뭐 일주일을 걸쳐서 정말 세밀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세밀된 그림을 안 보고 자기 생각, 그러니까 개미를 그림 동국을 하기 위해서 그림도 보여줬고 뭐 사전도 보여줬을 것이고 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려보고 그 1표상 활동 그다음에 좀 더 이야기 나눈 다음에 2표상 활동 2번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정말 막 사전을 보여주기도 하고 정말 실물을 보여줘서 이렇게 세밀하게 개미의 몸과 머리와 꽁지 이렇게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이런 그다음에 다리에 막 끝에 막 털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려보게 하는 거 굉장히 유아들이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밀화 그리기 미술 영역 잘 갔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재료와 활동 단계 순서를 이렇게 좀 잘 적어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언어 영역으로 갔네요. 동화를 읽고 동시를 지어봐요. 동화를 읽고 어떤 동화를 여기 보면 꽁꽁 겨울나기를 읽은 후 읽는다는 뜻은 동화책을 이미 읽었고 읽었다기보다 이미 들었잖아요. 듣고 그다음에 들은 후에 동국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동화를 읽고라는 것보다는 뭐
동시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뭐 개미와 배짱이를 주제로 한 또 제목으로 한 동시를 지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 맞게 해주면 좋겠어. 발표를 한다까지 잘했어. 이런 것까지 해서 여기 1, 2, 3, 4 종이를 나눠준다. 글쎄, 유아들이 글씨를 우리가 어른처럼 막 동시에 겨울이 왔군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뭐 놀고 있군요. 뭐 이런 걸 어떻게 글씨를 써요. 받아쓰기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닌데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동화를 듣고 동국을 해본 후 느낌을 말해보고 말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내용의 그림으로 동시를 표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한 후에 친구들 앞에서 그 그림을 소개하는 식으로 지금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겨울이 왔어요. 바람은 휘잉 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림에 바람 부는 낙엽이 날아가는 표시라든가 열심히 애벌레를 모으는 그 개미라든가 옆에서 띵가띵가 기타를 치는 뭐 배짱이 그림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림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표현해서 발표를 하면서 동시를 만들어 보는 죠. 그러게 하면 이게 언어와 미술이 한꺼번에 두 개의 활동이 나올 수가 있는 활동이에요. 여기서 보면 요리 영역 볼까요? 붕어빵 모양 쿠키를 만들어요. 왜 뜬금없이 붕어빵이 나왔을까요? 예. 뜬금없이 붕어빵이 나왔네요. 차라리 굳이 요리 영역으로 가려면은 뭐 나뭇잎 쿠키 만든다든가 지금 그 개미들이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서 나뭇잎 애벌레도 막 키우고 막 그랬잖아요. 뭐 애벌레를 만들어 먹는 건 조금 그렇다면 나뭇잎 같은 거는 쿠키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아니면 개미를 굳이 안 붙여도 되죠. 나뭇잎 모양을 쿠키 만나 요리형을 굳이 하고 싶으면. 근데 뜬금없이 붕어빵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과학 영역, 겨울 온도를 알아보아요. 비커 온도, 얼음물, 비커에 물을 넣고 온도계를 넣는다. 그 다음에 그냥 물을 넣는 온도를 확인하고 얼음물.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물하고 물은 당연히 온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아주 규모 있게 고민을 해서 1, 2, 3, 4를 적어야 될 것 같고요. 겨울의 온도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본다. 겨울의 온도가 당연히 낮아지지 않을까요? 아주 뭐 지금 이 활동을 만 5세가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는 수업이 1분도 안 돼서 끝나버릴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안이 끝났으면 자기평가서를 작성할 때 여기 앞에 김아무개의 개미와 배짱이의 꽁꽁 겨울나기 이거는 그대로 가서 여기 모의 수업 자기평가서라는 단어 빼고는 여기 이외에 사진 붙은 이 자리까지는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이미 여기 마지막에 있는 목표를 세 가지 다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영역만 가져온 거예요. 지금 이 계획안에서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모의 수업 이제 진짜 모의 수업을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동료들이 찍어준 사진을 3장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네요. 모의 수업 발표에 대한 자기평가. 제가 자기평가는 4가지로 나눠서 쓴다고 했어요. 여기 모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는 여기 모의 수업 발표 중, 그다음에 발표 중에 지도 교수님의 의견, 그다음에 자기 총평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 수업 목표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놀잇감 제작 과정, 도입 전개 마무리 구상을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이번 모의 수업은 아이들이 동국 활동을 통해 동화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놀잇감은 동국 수업에 필요한 소품들로 필트지, 하드보드지, 신문지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만들어 아이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다음에 도입은 동화를 듣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전개는 동국 활동을 하는 내용이고, 마무리는 동국 수업을 마치고 상호작용하는 내용이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입을 어떻게 상호작용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전개는 동국 활동은 당연히 전개는 동국 활동하는 거죠. 어떤 활동으로 준비를 했는지에 써야죠. 마무리는 동국 수업을 마치고 상호작용하는 내용. 그 당연한 얘기를 썼어요. 여기는 지금 그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 부분에서는 동국의 어떤 부분을 뭐 회상을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나누도록 구성했다라고 써야죠.
네, 두 번째, 모의 수업 발표 중이에요. 동료 학생들이 진짜 유아처럼 나의 말에 잘 호응해 주었다. 그런 상호작용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더 좀 좋은 계획안이 된다면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준 거에 대한 것은 정말 잘해줬다라고 좀 써주면은 정말 멋진 계획안이 되겠죠. 평가서가 되겠죠.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해 주었다. 동료들이 잘 해줬네요. 수업 중 잘한 점, 상호작용이 잘 되었다는 것이다.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는데 상호작용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네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자,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전개 부분에서 1번, 첫 번째 활동, 두 번째 활동, 세 번,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세네 가지의 활동에 아웃라인을 잡고 TC를 계속 적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활동을 준비했지만 유아들이 툭 치고 나온 내용이 다른 거였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준비 태세가 갖춰지려면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세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 내용을 전개 부분을 준비를 했었어야지 잘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여기서 벌써 딱 답이 나오잖아요. 지도 교수님 의견, 동국 수업은 동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동화 수업 시간 때 읽은 동화로 수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국을 다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며 훈계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이제 개미와 배짱이 잘 들었죠? 자, 개미처럼 이게 겨울 동안 뭐 이렇게 춥거나 뭐 배고프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배짱이 보아요. 배짱이는 맨날 띵까띵까 기타 치고 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훈계를 아마 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훈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아이들이 이미 동화도 듣고 동곡도 하면서 어떤 삶의 자세로,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어떤 삶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활동, 어떤 자기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미 다 느꼈어요. 말은 못하고 표현 못하고 유아들이라 이렇게 유창하게 말은 못하더라도 이미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였거든요. 이 동화를 통해서 뭘 얻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목표를 다 달성한 다음에 또 마지막에 훈계를 한다는 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총평.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처음 해보는 수업이라 많이 미숙한 것을 느꼈다. 앞으로 동국 수업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수님의 지도로 많이 알게 되었고, 실습을 나가기 전 더 많은 모의 수업을 통해 배워야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나름대로 느낀 점을 이렇게 잘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언어 활동 영역 동국하기 수업을 계획안과 그 다음에 자기평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완벽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잘 정돈된 계획안을 그냥 던져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현재 여러분처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제출해 놓은 과제를 과감없이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 다양한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더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정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몇 번을 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9강 2교시 마치고요. 다음 3교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